이번 시간에는 컴퓨터 바이러스가 뭔지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컴퓨터 바이러스다 그러면 이제 컴퓨터의 정상적인 작동을 방해하기 위해 운영체제가 됐던 데이터가 됐던 이런 곳에다가 손상을 입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보고 얘기해요. 여기서 손상을 입히는 프로그램이다 라고 했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 사람이 걸리는 바이러스는 자연적으로 생기기도 하지만 이 컴퓨터 바이러스는 자연적으로 생기는 게 아니라 우리 게임 같은 거 이제 개발하듯이 이런 바이러스도 누군가가 악의적인 목적을 가지고 이제 개발한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컴퓨터 바이러스는 자연적으로 생기는 건 아니다. 이런 바이러스들은 내 컴퓨터에 들어와서 이제 부트 영역이 됐던 프로그램 영역이 됐던 이런 곳에 숨어 있어요. 만약에 부트 영역이 숨었다 그러면은 우리 컴퓨터가 정상적으로 켜지지 않습니다. 프로그램 영역에 숨었다 그러면 이제 프로그램 실행 속도가 엄청나게 느려지거나 프로그램이 아예 실행이 안 되거나 그런 영향이 생겨요. 이 바이러스는 이제 자기 자신의 복제도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다른 프로그램들을 감염시킬 수도 있습니다. 이런 바이러스가 이제 내 컴퓨터에 들어오는 거는 주로 인터넷을 통해서 들어와요. 인터넷과 같은 그런 통신 매체를 통해서 이제 감염이 됩니다. 우리 컴퓨터에 사용하는 이제 소프트웨어,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하드웨어 성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컴퓨터 특징에는 이런 것들이 있구나라고 잘 기억하셔야 돼요. 바이러스에 관한 문제가 최근까지도 계속해서 출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자, 바이러스가 감염되는 경로는 그냥 인터넷이에요. 인터넷. 통신하거나 아니면 외부에서 이제 파일을 복사해서 내 컴퓨터에 집어넣거나 그랬을 때 이제 바이러스에 감염될 수 있어요. 여기 보니까 통신을 통해서 다운로드한 파일 그리고 외부에서 복사해온 그런 파일들 이런 것들은 우리가 사용하기 전에 반드시 바이러스 검사를 먼저 수행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인터넷뿐만 아니라 네트워크를 통해서 감염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컴퓨터랑 내 컴퓨터가 연결돼서 만약에 뭐 공유 폴더 같은 게 있다라고 했을 때 그 공유 폴더는 반드시 읽기 전용으로 지정을 해 놓고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메일 같은 거를 통해서도 우리 감염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발신자가 누군지 모르겠다 그러면 열어보지 않고 그냥 바로 삭제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언제 내 컴퓨터가 바이러스에 감염될지 모르니까 중요한 자료는 반드시 백업을 해 두셔야 돼요. 그리고 바이러스 예방 프로그램 같은 것들은 반드시 램에 상주시켜서 바이러스 감염을 예방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바이러스 예방 프로그램을 우리 램에 상주시킨다 그 얘기는 항상 켜져 있는 상태로 실시간으로 바이러스 검사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이러스 예방 프로그램은 가장 최신 버전 사용하는 게 좋죠. 가장 최신 버전의 백신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주기적으로 검사를 수행하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바이러스 감염 경로랑 예방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이것도 이제 물어보는 문제가 자주 나와요. 크게 어려운 내용이 아니니까 한번 쭉 읽어보시고 이해하고 지나가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이제 바이러스 분류요. 바이러스의 종류에는 파일 바이러스, 부트 바이러스, 부트 파일 바이러스, 그리고 매크로 바이러스에서 크게 보게 되면 이렇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파일 바이러스다. 그럼 파일 바이러스는 실행 파일을 감염시키는 그런 바이러스를 보고 파일 바이러스라고 하고요. 부트 바이러스다. 그러면 이제 부트 섹터 이곳을 이제 손상시키는 그런 바이러스를 보고 부트 바이러스라 그래요. 그래서 부트 바이러스에 걸리게 되면 이제 컴퓨터가 정상적으로 켜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파일 바이러스보다는 좀 악성이죠. 우리 컴퓨터 아예 못 쓰게 만들어 버리니까. 그 다음에 이제 부트 파일 바이러스다라고 하게 되면 파일 바이러스의 특징이랑 부트 바이러스의 특징을 모두 다 갖는 그런 바이러스를 보고 부트 파일 바이러스라고 해요. 그 다음에 이제 매크로 바이러스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 MS 오피스 있죠. 그런 프로그램에 사용하는 매크로 기능이 있어요. 그곳에 보게 되면 매크로 기능이 있는데 그 기능을 이용해서 다른 파일들을 감염시켜버리는 그런 바이러스를 보고 매크로 바이러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바이러스 유형이요. 바이러스가 이제 컴퓨터 안에서 이제 존재를 해야죠. 계속 살아남아야죠. 살아남는 그런 유형에 대해서 보자고요. 자, 첫 번째 연결형이요. 연결형이다. 그러면 이제 프로그램을 직접 감염시키지 않아요. 시키지 않고 디렉토리 내에 보게 되면 이제 저장된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 프로그램의 시작 위치를 바이러스의 시작 위치로 변경해 버립니다. 그런 바이러스가 연결형이요. 그 다음에 이제 기생형 바이러스요. 기생형 바이러스다 그러면 이제 어딘가 붙어 사는 거죠. 그래서 원래 프로그램에 손상을 주지 않아요. 안 주고 앞이 됐던 뒤가 됐던 그런 곳에 붙어서 기생하는 그런 바이러스를 보고 우리가 기생형 바이러스라고 합니다. 대부분의 이제 우리가 걸리는 그런 파일 바이러스가 이제 여기 기생형에 속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겹쳐쓰기형 바이러스요. 말 그대로 얘는 겹쳐 쓰는 거예요. 원래 프로그램이 있던 곳도 있죠. 거기에 일부를 겹쳐서 존재하는 그런 바이러스를 보고 겹쳐쓰기 바이러스라고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산란형 바이러스다라고 하게 되면 얘는 실행 파일이 있죠. exe 파일을 감염시키지 않아요. 안 시키고 똑같은 이름의 com이라는 파일을 만들어요. 만들어서 거기에 들어가 있는 바이러스가 우리 산란형 바이러스요. 이렇게 해서 바이러스 분류와 유형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